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 개선에 업무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자면 지원할 수 있고요.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계열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율주행연구처 위촉연구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도시 등 이공학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산 보훈병원에서 고객 지원 담당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완화 의료도우미 교육 이수자가 지원 가능한데요. 모집 기간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서 했던 조향사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향사님과 또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미선 조향사님, 저희가 1부에서 인터뷰로 좀 만나 뵀는데요. 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센트 대표이자 조향사 강미선입니다. 전에는 향료회사 연구원인 향장연구원 조향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아름다운 향기 실험실이라는 목표로 수강생분들을 가르치고 기업과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는 조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도 저희가 알아보긴 했지만요. 이 조향사라는 직업,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향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 향을 개발하는 조향사인 퍼퓸어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먹는 향을 개발하는 분들은 플레이버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 향을 개발하는 분들은 일단 크게 생활용품, 화장품, 그리고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을 개발하는 분들로 굉장히 알러지 유발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작용한 것들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분들이고요. 플레이버리스트들은 식품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즈닝, 그리고 껌, 음료 등에 들어가는 향기들을 개발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향사는 단순히 향을 섞는 직업이 아니라요. 향수만 만드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 내 해롭지 않은 물질들을 잘 계산을 해서 조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물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더 안전성을 염두를 해서 조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향사라는 직업, 사실 뭐 저희가 이 직업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조향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직업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처음 입사를 했던 때는 14년 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는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자료 자체도 찾기가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자료로 사실 의지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배 중에 향료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한 선배가 한 분 계셔서요. 네. 조향사에 대한 막연한 꿈을 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5년 정도에 제가 꿈을 꿨고요. 2006년도에 첫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가 새로운 향기들 그리고 제품에 들어가는 향기를 개발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고서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만든 향기가 제품에 들어가서 이런 유통 과정에서 사람들이 접하고 느끼고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런 느낌이라면 평생 함께 할 직업으로 하나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꿈을 꿨던 거죠.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가장 오래된 향료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고 조향사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또 이
조향사란 직업이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 본격적으로 이 조향사란 직업이 생겨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향사는 국내에서는 좀 일천하지만 이 유럽으로 가면은 이건 사실 그 중세 이후로 이전으로 올라가는 이제 아주 오래된 직업이죠. 사실 그 향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향신료의 역사가 곧 세계사였듯이 향은 이제 중세 때 특히 이제 15세기부터 이제 쭉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됐고 또 유럽에서는 사실 이게 가문을 이어서 하는 그 향 산업하는 그 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향사는 곧 그 CEO 자리를 이제 예약받는 이제 그런 걸 물려받는 일종의 아주 이 전문성을 인정받지만 또 그 오래된 가업을 잇는 그런 작용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도 어떤 향 산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향사라는 직업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직업으로 이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즘은 참 많이 인기도 많이 얻는 직업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언제부터 조향사라는 직업이 또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일종의 자존감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나의 자아인식이 드러나는 이제 시기가 오면서 향에 대한 자신만의 향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런 이제 특히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산업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말하자면 이제 뭐 이게 샴푸라든가 이제 바디워시라든가 이런 산업들도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맞물려서 이제 조금 조향사라는 직업들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뭐 드라마에 이제 주인공이 나올 정도로 이제 대중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조향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사실 알려진 것은 실제로 우리 강미선 이 조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소확행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갖는 가치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향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그런 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진로를 앞둔 고등학생들부터 이렇게 좀 취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할까요? 네. 우선 조향사라는 거는 요즘에 향료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조향사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향료 담당을 하고 있는 연구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랜서 조향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은 향료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화학 전공자와 외국어 우수자를 먼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자격증 없이 실무에 바로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화학 전공자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런 분들이 인성이 어떠한지가 좀 더 중요한 편입니다. 한 실장님 아래에서 좀 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를 배우듯이 이제 한 스승을 두고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향료회사 자체 내에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원 등을 다녀서 굳이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한 명의 조향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학원에서 3, 4개월 배운다고 해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료회사에 1,500개 정도의 향료를 다룰 수 있고 많게는 5,000개까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향료회사에서 다루는 개수보다 적은 100개에서 200개를 배우는 학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경험을 했다 정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분들은 사실 공채를 통해서 많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파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애경 등에서는 향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하기 때문에 화학 전공자와 그리고 석사 이상의 좀 학위를 좀 갖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프리랜서 조향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내 제품을 내가 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 때
최소한 사람들 몸에 해롭지 않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의 물성 테스트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거는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식약처나 아니면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접목할 수 있는 조향 기술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향사 자격증이라는 게 최근에는 많이 따려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하는 조향사 자격증이 입사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은 향료회사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굳이 따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취득할 분들은 사실 개인적인 프리랜서 조향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최소한 나는 이 정도의 공부를 했다라는 정도에서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향사님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또 다른 이 밖에 준비 과정이 또 있을까요? 그 지금 사실 강민선 조향사님께서 아주 대단히 정확하게 지적을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조향사라는 직업은 일종의 그 도제식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도제식 교육, 그러니까 요즘에 남아 있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도자기라든가 지금 뭐 사실 언론사도 일종의 도제식 교육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받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이 한 10여 년이 이렇게 축적이 돼야 비로소 조향사로서 이제 어떤 그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뭐 이제 학과가 크게 그 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화학 전공 관련 학을 전공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고 또 그런 점들이 이제 실무를 배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다만 속성을 좀 원하는 분들은 이제 뭐 학원을 굳이 다녀도 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창업을 하거나 네. 내가 어떤 그 나의 스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조향사의 길을 내가 일생을 걷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기업의 취직에서 어떤 그 길을 전문가의 길을 오롯이 걷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뭐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 조향사라는 직업은 사실 뭐 화학적인 소양도 분명히 필요하고 연구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 창작 예술을 하는 어떤 장인 정신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향 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학원에서 배워도 조향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나요? 사실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향료회사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공부하셨는데 향료회사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화장품 학과를 나오시긴 했지만 3년제, 2년제인 분들도 향료회사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학원에서 배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조향사에 대한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입사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 사이에서 내가 차별화 전략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화학 전공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 우수자인 분들이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학원이라는 부분이 경험을 했다 정도에서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료회사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은 본인들이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최근에 만든 향료회사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운 분들을 뽑으려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배울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식약처나 환경부의 기준 그리고 유럽 기준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을 좀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조향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분야라든지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퍼퓸머라고 하셨고 또 플레이버리스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밖에 또 다른 분야도 있을까요? 이 밖에는 사실 이밸류에이터라는 직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밸류에이터 같은 경우는 향료회사에 국내 향료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향에 대한 시장성을 평가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얼만큼 잘 팔릴까에 대한 이 향기에 대한 오로지 평가를 내리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국내 향료회사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큰 회사에서는 이밸류에이터로 활동을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향을 배우는 분야가 꼭 퍼퓸머와 플레이버리스트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퍼퓸 디자이너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캔들, 디퓨저, 방향제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스스로 퍼퓸 디자이너라는 그 직업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생긴 프리랜서 조향사 분들을 퍼퓸 디자이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분들 그리고 유통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좀 전공을 따로 이렇게 좀 배우지 않아도 이런 공방을 운영하는 퍼퓸 디자이너 이런 직업은 좀 전망이 어떨까요, 교수님? 사실 그 향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향을 찾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퍼퓸 디자이너 같으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 그 찾는 구매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인 자아를 찾는 것들이 더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창업을 해가지고 퍼퓸 디자이너로서 시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계속 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앞으로 계속 이 조향사라는 직업과 또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강미선 조향사님께서는 이 조향사를 준비하실 때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네. 제가 입사를 준비를 했던 거는 2006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았을 때 제가 입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향료회사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 당일날에는 아무래도 화학 전공자와 외국어 우수자로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적인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요. 합성 과정에서 촉매제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받았었고 기본적인 주기율표에 대한 질문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면접 과정 이후에 경영진의 인성 문제로 이제 인성 테스트를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이후에는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네. 냄새를 맡고 틀린 것을 가려내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1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한 7문제 정도는 이 4가지 안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같은 문제가 나와서 좀 더 코 관리랑 목 관리에 네. 좀 더 집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특히나 좀 이 코가 예민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렇죠. 컨디션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외국어 특기자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어 성적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사실 외국어는 우리 강민선 조향사님 말씀하셨지만 전 잘할수록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또 이게 물론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향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라든가 관련 자료 같은 게 이제 유럽 선진국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있어요. 축적된 그런 이론과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학적 소양이 많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네. 요즘에는 좀 더 큰 자기 성장을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외국어 소양은 어떤 학과적인 자기 그런 지식보다도 외국어 소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글로벌한 시장에 본인이 또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들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미선 조향사님께서도 좀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외국어 그 구사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셨나요? 아무래도 실무진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미팅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최대한 배워두는 게 사실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에 이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은 4과정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에서 화학 전공자와 외국어 우수자인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이 있는데요. 실무진에서는 화학 전공에 대한 전공 테스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성 문제에서는 경영진들에 대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인성 부분을 좀 많이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 적성이 맞는지 냄새를 잘 맡는지에 대한 코에 대한 평가가 또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조향사를 꿈꾸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요즘에는 조향사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조향사에 대한 내가 조향사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요. 사실 꿈이라는 거는 동사로 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사의 꿈을 꾼다라고 하면요. 일단 내가 향을 만들면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혹은 이러한 향기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뭔가의 동사적인 꿈일 텐데요. 이런 꿈을 꾸면은 좀 할 일이 몇 가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노력해야 될 부분이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는 향수만 본 게 아닙니다. 일단 섬유유연제, 세제, 그리고 바디워시, 샴푸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접하면서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향기는 내가 이 정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하나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과 이런 거는 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노력할 부분은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알러지 유발 물질이 천연이나 케미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내가 체력 관리를 한다면은 비염 관리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로부터도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외국어, 계속 외국어를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요. 외국어는 실무진과 일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과 직접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콩에서 하는 코스모프로프 같은 굉장히 큰 박람회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향에 관련된 책들이 일본어나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랑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영어나 일본어 책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학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향사님께서도 뭐 이미 14년 차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좀 노력을 해오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한 입사 3년 차 때부터는 체력적인 한계가 좀 부딪혀서 운동을 좀 그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검도한 지 한 8년 차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체력 관리에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신경을 쓰는 만큼 사실 비염이나 알레르기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하는 거는 한 9년째쯤 잡지를 한 달에 4, 5권 정도, 많게는 6, 7권까지 스크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잡지들 안에는 국내에는 아직 접하지 않은 그런 향수들이나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한 몇 개월 뒤에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스크랩 작업을 미리 들어가서 시장성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면역력과 그 코 건강을 위해서 검도를 하셨다는 게 가장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자, 12년 동안 활동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직접 개발할 향이 있다면 또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향 개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호텔의 벚꽃길을 표현한 벚꽃 향수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향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지화시키고 이런 향기를 어떤 노트로 구분을 해서 조향을 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에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벚꽃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그 꽃잎이 굉장히 얇고 작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플로랄을 파우더리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탑노트에는 복숭아 향기를 얹어서 좀 더 예쁘게 만드는 핑크색 느낌이 나도록 조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진 몇 장으로 하는 것보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이미지화해서 조향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앞으로 조향사란 직업은 활동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활동 범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조향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자기 기법을 통해서 이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걸 또 연상하시겠지만 그런 것 외에도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제품 기획자나 마케터 역할도 이제 같이 병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에 제품 고민 단계에서부터 접근해가지고 출시한 이후에 반응에 대한 피드백, 시장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또 보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이제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시장 조사도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자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케터, 그러니까 이 조향사에게는 3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자기의 일단 기억력,
체력, 창의력이 필요하겠다. 네. 기억력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기억력, 그다음에 견디는 체력,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합성하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향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희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연구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업무들을 했습니다. 향을 만들고 그 제품에 적용하는 일들을 했지만 제가 프리랜서 조향사로 전향한 이후로는 첫 전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한 유명 백화점에서 그 본점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간 디자인 개념으로 향을 분사를 해놨었습니다. 이런 분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굉장히 잘 연출을 해줬었고요. 유향과 몰약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향수를 하나를 만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향사란 직업인데 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면 더욱더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좀 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향사가 갖춰야 될 적성, 또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끈기랑 꾸준함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끈기 있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오랫동안 조향을 하고 있고요. 1, 2년 차에서 조향을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7년 차가 돼서야 혼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년 차쯤 돼야지만 조향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향료 회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조향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줘야 돼서 끈기와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부분을 좀 더 이겨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질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건강을 좀 더 챙기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조향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셨습니까? 일단 조향사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와, 이 향기 진짜 좋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패션 브랜드의 그 향기를 좀 개발을 한 게 있는데 그 오픈 당일날 그 분사되어 있는 향기를 가지고 너무 좋다라는 평가가 너무 좋아서 네. 사실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들을 듣는 것이 그래도 즐거운 작업을 하는 원동력이 되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한 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어딜 가나 참 향기가 좋으면 그런 말을 많이 남발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네요. 네. 자, 조향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보람된 순간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7년 차까지 가장 노력을 했던 거는 그 지루함 속에서 어떻게 재밌게 향을 배워나가고 열심히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지루한 작업이라는 게 향을 30가지에서 70가지 정도의 종류를 이용을 해서 향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조합하는 과정이 길게는 한 몇 개월까지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같은 향을 계속 몇 개월을 맡는다라는 건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천에 이 정도를 덜어왔더니 이런 향료가 이렇게 변조를 했구나, 아니면은 이 향료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중간중간 있게 되면은 사실 한 가지 향료를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겨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과 끈기. 네. 자, 오늘은요, 이 조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최수영 교수님 그리고 강미선 조향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